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스타트업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또 함께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최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비석세스 글로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성환입니다. 비석세스 글로벌 코리아는 스타트업들 해외를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초기에 들어가면서 나눌 수 있는 이 가벼운 이런 만담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좀 딱딱한 소개처럼 됐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이미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상황만 아니었다면, 코비드 탓을 하기는 좀, 이제는 더 이상 특이하진 않지만, 이 상황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현장에다 함께 모시고서 저희가 다양하게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질문도 그 자리에서 주고받으면서 또 스탠딩하면서 네트워킹도 좀 하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좀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컨텐츠가 알차야죠. 많은 분들이 계시던 아니면은 또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천천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던지 간에 저희의 오늘 이 세션은 녹화가 돼서 또 계속 리피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자 하면은 이 알찬 내용을 그때그때 또 찾아보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우리 장성환 대표를 모시고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 최근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문을 열면서 제목은 나름 거창한 듯 공손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 스타트업이었던 거 아시죠? 아주, 예. 네. 예.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30년은 최소 넘은 것 같은데요. 예.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혹자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처음 입사할 때는 오픈소스를 담당을 하는, 오픈소스 비즈니스 사업부를 담당을 하는 책임자로 입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또 그 캐치프레이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식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당신 아버지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다. 1975년이었습니다. 예. 제가 거의 그때쯤 태어났는데요. 장 대표님도 그 시기에 태어나신 연식이 나오네요. 예. 그래도 오늘 카메라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년 4월에 설립이 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덧 44년 가까이 되어 왔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보면, 물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한 2,700조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애플과 1, 2등을 다툰다고 하는 거는 최근에 뉴스 사례로 많이 보긴 했는데,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최초에는 스타트업이었다. 예. 다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이 가라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창업을 하면은, 미국에서 창업을 하면은 이제 차고를 빌려서 했다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빌 게이츠는 사실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유연하고 여유로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가라지가 아니라 모텔, 여인숙을 빌려서 창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1975년 당시의 로고는 찾지를 못했어요. 네. 예. 하지만 이제 87년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87년에 이르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로고는 조금 이제 좀 더 예쁘죠.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넣어 놓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울림 글자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있는데, 75년부터 보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어쩌면은 이제 80년대는 무슨 메탈 그룹의 로고 같기도 하네요. 그죠? 보시면은. 그러네요. 네. 저렇게 해서 여인숙에서부터 모텔에서부터 창업을 했다라는 이 시기를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이 자본금이 많았다.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장 대표님도 미국에 계셔봤고, 특히 이제 테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카카응이라는 네. 회사에서도 거의 초기부터 계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성장의 기회를 또 몸으로 경험을 하셨을 건데, 앞섰는가? 네. 예. 쭉 그래도 복수년 이상 엔젤의 역할을 하면서, 엔젤 투자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자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 현지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를 어쩌면 가장 물론 지금도 이제 현업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현지에는 계시겠지만
어떠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로 뭐 한때 대변을 하고 뭐 75년이라도 뭐 결국 유사한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가지고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건데 최근의 트렌드는 몸으로 겪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거는 이제 벌써 2016년부터 2018년 몇 년 전이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기 전에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계속 달라졌고 네. 또 코비드 이후에 아마 상황이 또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떻게 보면 요람이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시대와 이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라고 해서 뭐 제가 정말 실리콘밸리의 최신 트렌드를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정보나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가기 전에 이제 스타트업에 계실 때 지금은 이제 엄청난 공룡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로 갔을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코비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별로 보면 4개의 축이잖아요. 그 이전의 경력을 무시하더라도.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아니면 이게 어떤 식의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따 이제 중요한 시간에, 장 대표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서에 나온 것처럼 상당 부분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0여 년 전에 창업을 했지만, 그 시기에는 뭐 어려웠던 쉬웠던지 간에 결국 이 세 가지가 딱딱딱 맞아 돌아갔다라는 건 거죠. 결국 고객이 누구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고객이 누구고, 고객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 그 고객에게 합당하게 맞는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자본주의적이죠. 매출로 귀결이 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레퍼런스라고 하는 이 사례가 나오고 이 사례로 하여금 지속적인 어떤 이 성공의 궤나 아니면 또 다른 군의 고객군으로 이제 피벗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최초의 창업으로 지속적으로 굴려가면서 뭐 물론 그 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 좋은 낭설도 많았죠. 실제 그러기도 했고 뭐 카피캣이다. 뭐 내지는 뭐 독점자다. 그리고 오픈 소스를 무시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영리 집단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적어도 지난 40여 년 중에서 한 40년은 40년 이상, 40년 가까이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생태계의 일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역시 아실 거고 이미 또 들어보셨겠지만 장 대표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for 스타트업 그리고 이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투자를 하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아시아권역에서는 근간하게 보면은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못 가지만 동남아에 가면 우리가 뭘 타죠? 우버가 아니라 그랩을 타죠. 네. 예. 그랩에 이제 적어도 이제 적어도 이제 3자리 밀리언 그럼 이제 뭐 1,000억 원 이상이 되겠죠. 예, 이제 투자를 합니다. 실제 투자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에코시스템을 이쪽 권역에서 APEC 영역에서 키워갈 수 있는가.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아요. 뭐 존슨 컨트롤도 그렇고 뭐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을 가속화하되 지속적으로 프로피터블한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근간이 돼야만 뭐 보통 그렇잖아요. 투자금은 계속 이제 버닝아웃이 되어 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일 큰 이제 타격을 받고 성장가도 있어서 타격을 받고 이런 측면인데 결국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판로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스타트업과 함께 공유를 한다라는 건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B2B입니다. 태생이 B2B죠. 뭐 물론 집집마다 윈도우가 다 깔려 있는 PC들이 상당히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B2B예요. 그 이야기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이 포춘 500대 기업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이 스타트업들을 그분들, 우리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과 함께
어떤 이제 또 하나의 세일즈 채널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면은 이제 팩트로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건 거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한 가파르게 하되 그 근간에 있어서는 40년이 넘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B2B 기업들, B2B 영역에서 쌓은 업력을 통해서 함께 스타트업들이 그 세일즈 채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어쩌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스타트업의 기회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전형적인 성장의 곡선이죠. 예. 결국은 한 번쯤 이 데스밸리로 떨어지는 거는 보통 평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의 이 리서치 자료를 본다면은 뭐, 딴 데 리서치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창업 후 1에서 3년, 좀 길게는 창업 후 1에서 5년 사이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목은 마르고, 돈은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에 대한 이쪽 내부 헤게모니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그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면은 또 하나의 궤로 올라갈 수 있는 스무드한 채널로 가죠. 그러면 초기에는 뭐 부트스트랩을 하고 이제 엔젤 시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스밸리를 벗어난 구간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즈 A냐 B냐 뭐 이제 뭐 프리 A냐 아니면 프리 시드라는 것도 요즘은 또 있더라고요. 프리 시드 실리콘밸리에는 프리 시드 예.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영역으로 chopping을 하면서 이 곡선도 이제 이 바뀌어가는 모양새를 갖고는 갑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커브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앞단에서 조금 더 어떤 단계의 어떤 이제 투자 모델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이 궤에서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근데 외람되게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의 전략 시절에는 사실 얼리 스테이지의 B2C, B2B2C 기업들도 저희가 함께 이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비즈스파크나 이미 이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주시는 이제 고객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스파크나 비즈스파크 플러스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 스타트업의 대표분이나 스타트업이 이제 그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B2B 솔루션을 갖거나 B2B 제품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무거운 무게감을 주고 그쪽에서의 동반 성장률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이럴 때 왜 그러냐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런가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40년이 넘도록 B2B에 집중을 해왔고 B2B 고객들, 대형 기업에서 중견 기업, 중소기업까지 기업 중심의 어떤 이제 영업 전략을 갖고 있고 성장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즉 그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포 스타트업 이 인사이드에 있는 스타트업이 함께 이분들과 이제 세일즈를 이제 연결해낼 수 있는 얼라이언스 파트너십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시너지 그렇죠. 게 많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B2C는 국내에서도 너무 성장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많습니다만 조금 더 기업 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작지만 훨씬 더 큰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뭐 유니콘 그 이상의 기업들이 B2B에서 나와야지 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뭐랄까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B2B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네.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시기 같아요. 저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B2B 솔루션 한국 시장을 보면 B2B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VC 투자자들이 되게 주저했는데 지금은 뭐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고 샌드버드니 몰로콘이 이런 데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B2B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좋은 포인트, 핵심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외람되지만 우리가 이제 배달을 많이, 이제 배달에, 많이 쓰고 있는 배달 앱이라던가, 아니면 뭐 화장품류 같은 거, 의류 같은 부분들, 상당 부분 B2C 모델이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커다란 어떤 이제 성공을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목도를 했고, 전 세계도 역시 목도를 해왔고요. 하지만 B2B에 대해서는 큰 경쟁력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B2B로서도 굉장한 포텐셜을 보는, 이 포텐이 터지기 바로 직전의 회사들, 이미 터진 회사들도 많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크게 터질 회사들이 많은데, 그 맥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너지라기보다는 어떤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BGP, 비석세스 글로벌의 대표님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외람되게 이 B2C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뭐랄까 이제 그레이 영역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함께,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벗은 상당히 가능하잖아요. 결국은 B2C가 B2B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델인 거죠. 왜냐하면 B2C로 굉장한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매출 규모와 레퍼런스가 쌓이면 당연히 피벗을 하시는 게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목표이시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네이처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B2C가 근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뭐 어김없이 변함없는 사실 같아요. 예. 맞죠? 예. 네. 그래서 B2C로 시작을 했다가 네. 거기서 나왔던 자체 개발했던 솔루션이 좋아서 그걸 B2B로 전환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네네. 지금 뭐 샌드버드니 미싱크라고 하는 스타트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B2B냐 B2C냐의 고민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 창업자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 생태가 굉장히 빠르고 어쩌면 상대적으로 젊은 피로, 뭐 여기 뭐 이제 40대 창업가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젊은 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B2C 영역에서, B2B 영역에서, B2B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뭐 혁신적이라는 이 단어가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혁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세상에 굉장히 큰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세상에 뭔가 이런 게 있었어? 안 될 줄 알았는데 돼버렸네? 뭔가 이러면서 세상을 계속 끌어가면서 견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데스밸리에 계신다고 한들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BGP와 마이크로소프트 BGP도 우리도 우리 몫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도와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for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일련의 브랜드 네임 같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for 스타트업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뭐 영어로 해석을 하자면 꼭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가 어쩌면 좀 더 저는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업력이 길다, 뭐 굉장히 큰 회사고 테크 인텐시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윈도우뿐만이 아니거든요. 윈도우는 굉장히 이제 초기 레이어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피스도 마찬가지죠.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올해로 한 16년 좀 넘게 다니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인생의 직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큰 회사다,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소스를 너무 폄하한다, 제가 오픈소스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건 곤란하다. 들어와서 보니까 뭐랄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리소스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코드 패키지나 아니면 이 코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공을 할 수 있는 무료 기술들, 그리고 이제 뭐 MVP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밸류드 프로페셔널인가? 그래서 MVP라고 있습니다. 그 MVP가 그 뜻인가요? 예. 여기 또 스타트업 생태계 MVP도 다른데요. 그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하고, 뭐 야구 MVP, 뭐 이런 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그분들도 연식이 굉장하시고 일종의 구루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에반젤리스트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요. 1대1로 이제 테크 인게이지먼트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스타트업을 이제 인큐베이션 같이 함께 보육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Grow with Microsoft,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for 스타트업. 이미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금 조금 얼리 스테이지일 수는 있게 이제 말씀드리기엔 좀 엠바고이긴 한데요. 함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거의 이제 유니콘이나 준유니콘에 가까워지게 성장하고 계신 스타트업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특집으로 그런 분들, 그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특히 해외 진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배지 인증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럼요. 예. 그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 또 공헌을 하고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바로 이 전략 내에 이제 숨어 있다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고민을 하잖아요. 결국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죠.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친척 돈, 그 다음에 여태까지 쭉 이제 군생활 하면서 모아놨던 이제 비용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서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죠. 신발끈을 묶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MVP, 아까 이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이제 IR 자료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 이런 식으로 일련의 궤를 쭉 이제 대표님들 아니면 공동 창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주요 보직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흐름이실 건데, 알고 보면은 성공을 위한 거는 굉장히 많지만, 요구하는 게 많지만, 결국, 이머징 테크놀로지, 스테이블하지만 하진 않지만 가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쓰기에 편한 기술들, 혹은 어렵지만 한번 뜨면은 핫할 기술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술들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녹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가져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액세스 투 커스터머스 하냐, 액세스 투 테크놀로지를 하냐라는 건 거죠. 물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홍보 활동이죠. 이 홍보 활동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머리를 싸매지만 본질은 맨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고객이었고 제품이었고 사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기술과 즉 제품과 고객 이 두 가지가 성공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팩터가 아니냐.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상당 부분 이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레포들, 이제 깃허브나 이제 깃허브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은 거의 100% 가깝게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액세스를 하시고 코드를 이제 포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 가지고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브랜치 내에다가 또 다른 브랜치를 꾸리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액세스 투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결국 그게 제품 중심으로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사실 고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제 기술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기술이 항상 세상을 변혁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암만 좋아도 고객이 외면하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꺼이 열어드릴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깃허브의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브랜치들. 그 WSL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4 리눅스. 이게 윈도우 11부터는 얼마 전에 이제 릴리즈가 되기 시작한 윈도우 11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즉 앱스토어에서 이제 WSL을 받아서 직접 윈도우 내에다가 리눅스를 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도 깃허브의 브랜치 내에서도 이제 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커밋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많이 스스로의 혁신적인 개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예. 그래서 또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체 시총이 2위인 걸 보면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다시 재평가되는 시기라서 뭐 저희 이제 파트너들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또 반가운 그런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인플로이인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이 변화라기보다는 스스로가 타당하게 이제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세상에 알릴 때까지 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해 충돌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모두 이제 감내하고 상쇄하고
가능한 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뭐 물론 여전히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뭐 이제 폐쇄적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도 이런 눈썰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볼 땐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그랬던 이력이 있고 그건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오픈 소스 기반에서의 어떤 이제 어떤 이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어떤 제품화하기보다는 함께 코드 커밋과 컨트리뷰션을 해가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 오픈소스 계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이제 개발 채널이나 이제 제품 채널에서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하면은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네네. 예, 제가 잠깐 구글에 잠깐 몸담았었잖아요. 정말 겸손하십니다. 어쨌든 또 한때 최고에서 그래서 구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다른 전략이었어요. 네네. 예, 근데 또 지금 2021년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과 애플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정책 때문에 독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수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법적으로도 막고 있고 유럽에서도 페널티를 매기는 상황이 된 거 보면은 진짜 예전에 세상이 이 트렌드가 너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이제 그런 역할과 그렇죠.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악마였죠. 그리고 한때 구글의 창업 모토, 그럼 여전히 하죠. Don't be evil. Don't be make money evil.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이불이 되지 말아라. 하고 괄호를 해야 되는데 don't be evil이 아니었었군요. 예. 자, 근데 저는 또 사뭇 다른 궤가 지금은 느껴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스스로 오픈하고 스스로 이제 폐쇄적으로 있었던 걸 개방을 하면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저희도 이만큼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놀아요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또 오히려 이제 당시에는 아니었던 이 기업들이 바뀌어가는 건 거죠. 이게 어쩌면 이제 자본주의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주와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 사이에서 마찰. 아무리 바람직하게 끌고 도덕적으로 자연법적으로 잘 끌고 가고 싶어도 주주가 또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데 주주가 자본주의적 커머셜 측면에 또 막혀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죠, 대표 입장에서. 뭐 하여간 이런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오픈된 공간에서 실제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죠. 알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칭찬이 오늘 좀 나옵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뭐 10여 분이 조금 안 남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슬라이드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스타트업 여러분들과 파트너링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영어로 파트너링인 거지 저는 계속 동반자, 성장을 위한 이제 동료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견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기업 시장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메이킹 머니 하는 악마였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제 빌 앤 멀린다 재단이 계속적으로 제3세계를 도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코비드 때문에 연구하면서 이제 수천억을 직접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기도 했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이 그 백신과 이제 치료제를 위해서 뭐 그렇게 돼서 하긴 했습니다만 뭐 옛말에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게 뭐 일견 합치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억과 그런 경험들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이 근육에 머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월드와이드 스케일. 즉, 세상은 대부분 윈도우를 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느 지역,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 이야기는 그 안에서 계속 지속적인 고객들과 접점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기회와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 바로 옆에 나오는 거고 결국 그것들은 스타트업, 특히 테크 중심의 스타트업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가공을 하면 매니플레이션을 하거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지역마다 특히 거점 지역마다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세일즈 팀이 있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이 스타트업 대표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스타트업의 관계자분들은 그 세일즈 팀을 함께 레버리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Grow with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for 스타트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ISV 인디펜던트 솔루션 벤더로 이제 우리가 들어온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제 뭐랄까 공유하는 거죠. 예. 예. 물론 그 기회 밖에 있다? 예, 맞아요. 경쟁자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도 밸리데이션, 즉 옥석을 가릴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늘 열려 있다라는 거죠. 설령 데스밸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는 매년 계속될 겁니다. 이 5가지 축은 이야기 흐름이 명확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도 또 하나의 이 에코시스템, 생태계 내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트업 역시 함께. 저는 사실 이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1부터 10까지 결국 뭐냐면요. 당신의 제품은 당신의 고객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타겟하지 못했지만 그 고객은 우리의 제품을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스타트업은 그 제일 중요한 이 2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즉시?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하실 것입니까? 라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뭐 What is your company mission, value? 이건 비전. 이런 거는 창업과 동시에 생기는 비전인 거죠. 야, 우리 성공할 것 같아. 이거 정말 진짜 쩔지 않냐? 진짜 완전 포텐 터질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것이 쭉 계속되려면 결국 고객과 제품, 시장이 받아줘야 된다라는 질문을 쭉 써놨던 거였고, 바로 그 앞장에서 봤던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안에서는 1부터 10까지 상당 부분 함께 그 채널을 공유할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한번 보시더라도 너무 쉬운 포인트들인 거죠. 고객, 시장, 그 다음에 뭐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거든요. 스타트업이 모든 걸 지금 즉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함께 할게요. BGP도 함께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맨 끝에 남는 게 그래서 얼마를 벌고 얼마큼 성장을 할 건데, 뭐 심사역으로도 역할을 해보셨고 실제 또 IR을 하시면서 투자를 유치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주요한 이제 포텐셜이 있는 스타트업의 이제 주요 주주로도 계시잖아요. 결국 끝에 가서는 그래서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란 얘기는 제가 너무 좀 저렴했네요. 돈이란 얘기는 결국은 성공을 위한 또 다른 피벗을 위한 또 다른 전략을 위한 하나의 기저가 될 거잖아요. 베이직. 그렇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바운더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회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래서 스타트업을 많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뭐 깃허브 역시도, 링크드인 역시도 저희의 이제 가족 회사거든요. 깃허브 놀라웠습니다. 예, 놀라웠죠. 예.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스타트업이었잖아요. 그럼요. 그 채널까지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링크드인의 매출은 더 높아져요. 깃허브도 훨씬 더 높아지고 올라갑니다. 깃허브도 잠시 힘들었었죠. 그 사이에, 하지만 또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감하게 함께 가족회사로 함께 하면서 간 거죠. 그러면은 역시 커머셜 레디 온보딩이라는 거는, 즉, 상업적인 어떤 그 전략적 영업 활동을 하면서 고객군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제일 잘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스타트업이 마이크로소프트에 M&A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또 제발 나올 수 있다라고 제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저는 진짜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직원이 아니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의 이 시간이 뭐랄까 시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이후에라도 꼭 목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리 응원드리고요. 미리 성공을 자축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쩐 이제 커머셜 레디 온보딩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스무드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이건 우리의 경험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험이고, 그리고 그거를 컴펜세이트하고, 그 다음에 더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갈 수 있는 어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글로벌 프레젠스를 함께 공유하면서, 즉 여러분들의 제품과 여러분들의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에게 코셀, 즉 함께 세일즈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죠. 어쩌면 지금 맨땅에 헤딩하면서 우리 것 좀 사시죠, 우리 거 이렇게 좋습니다를 하시는 활동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거를 스타트업이 하나하나
해외의 파트너들 하나하나 만나서 계약을 맺고 뚫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을 MS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고 지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BGP는 역시 뭐 영어도 출중하시고 실제 현지 경험도 있고 이미 그쪽의 네트워크도 상당히 탄탄하시기 때문에 BGP가 그 부분들을 이제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서 함께 랜딩을 시켜주시는 역할도 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예. 안 하시면 곤란하죠. BGP 예,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BGP 역할도, 즉,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코트라도 한때는 물론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뭐 굉장히 이제 그 국가 쪽, 이제 범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지원 채널들이 있긴 합니다만, 민간 채널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함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시는, 기업도 있고, 그룹도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커머셜 레디 온보딩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석세스풀한 매니지먼트를 계속 해가냐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경험을 데리케이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1대1로 혹은 1대4로.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즉 B2B 셀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냥 뭐 광고 전탄을 하고 리드 배너에다 광고를 걸고 거기에서 리드를 받아서 뭔가 온다라는 건 굉장히 모험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다라는 건. 하지만 B2B, 즉 정확한 고객의 정확한 리드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있고 언제쯤 집행을 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틈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제품이고 스타트업 솔루션이지만 함께 우리가 뭐랄까 이 B2B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적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될 경험이라고 믿고요. 그러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일즈 채널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B2B의 어떤 니치 마켓의 킬러 앱을 가진 스타트업이 그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 데일밴드가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밴드지는 다 팔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글로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글로벌에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인터내셔널, 즉 국제적인 확장, 글로벌한 확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고 싶어요. 함께 좀 같이 좀 해주시죠. 그리고 같이 좀 버즈워드 좀 만들어 주시고. 예. 그 스타트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품을 완성되는 과정에서 SMB, 중소규모의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업계 용어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또는 이제 글로벌한 고객들을 저희 고객의 제품을 쓰게끔 하기 위한 어떤 세일즈 프로세스나 이런 그 단계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이제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가 함께 도움을 드린다면 스타트업들이 한층 더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빙고. 하지만 굉장히 알았지만 두루뭉술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 과정은 이미 세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레디메이드, 즉 백화점식으로, 마트식으로 뽑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BGP, 빅석세스 글로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돕는다기보다는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누가 누굴 도와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 어느덧 잘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시간에 깊이 있는 실제적인 경험적인 사례들은 이제 장 대표님께서 이따 이제 본인 세션에서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Ready to get started with Microsoft인데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을 따름인 거고, 그걸 이런 식으로 방법론으로 이제 놔둔 것 뿐인 거고요. 딱 보시면 startups.microsoft.com에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for 스타트업이 뭔지,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이끌고 있는 Grow with 마이크로소프트가 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분명히 다시 뵙기를 약속을 드릴 건데요. 그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현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